안녕하십니까, 용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말 큰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 이게 당 이름이 뭡니까? 미래한국당 아닙니까? 미래한국당. 저대로 두면은요, 미래한국당이 최대 20석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47석, 비례대표 47석, 새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비례대표 47석은요 30석 더하기 17석 해서 47석입니다. 30석, 이른바 캡시온 30석이라고 하죠. 이건 연동의석이라고 합니다. 연동의석, 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로 30석이고요 17석은 병립식이라고 해서 원래대로 이제 비례대표 투표 때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득이 되는 정당 득표율대로 각 당의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47석 중에 캡 씌운 30석 더하기 캡을 안 씌운 기존대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해서 17석 해서 30 더하기 17 해서 47석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고 캡 씌운 30석, 그 경우 이때도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찍으면은 47석 중 캡 씌운 30석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 17석에서만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네, 우리 하이드님 말씀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입해 봤는데 비례정당, 위성정당 강력하다, 걱정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도움이 안 될 30석이고요. 나머지 17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 찍고 비례대표에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찍으면은 자유한국당, 미래한국당 서로 다른 당이니까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더불어민주당에게 크게 져도 캡 씌운 연동의석이라 할 수 있는 이 30석에서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추산 결과가 비례대표 47석 중에 25석을 자유한국당 또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몽 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예. 세계일보가 실제로 미래한국당의 정당 득표율을 30%로 설정을 했어요. 캡시온이 30석에서 미래한국당이 3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을 찍지 않고 미래한국당을 찍을 경우 그 비율이 30%일 경우에는 최대 21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21석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캡을 안 씌운 17석에서 그때는 자유한국당을 찍을 경우 5석을 또 가져갈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7석 정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비례대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캡 씌운 거 안 씌운 거 다 합쳐서 7석, 자유한국당 더하기 미래한국당은 25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유한국당 더하기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47석 중에 25석을 가져갈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작 7석만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저희들이 추산해 본 바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한국당처럼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걱정 마라, 선거 때 되면 다 수가 있겠지 하는 분들 보면은 120% 아니 1200%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만들자,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 만들듯이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자, 아마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그런 흐름이 목격됩니다. 시민촛불당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근데 말이죠,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김로즈님 위성정당 만들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역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대놓고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인 한계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십니다. 검찰개혁 집회 때 여의도 서초동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가 분산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여의도파, 서초동파가 정당을 만든다. 그러면 민주당한테 온전히 가야 될 표가 갈라지는 상황. 누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정의당의 강력한 반발도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 아니 이번 선거에서 망하기를 바라는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인밀이 논란 저걸 갖고도 정말 며칠 동안 우려먹고 있잖아요. 때려잡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자, 이런 세력들이 가만히 둘 것인가? 물론 그들은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 만들 때 별 얘기 안 했어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한국당이 저렇게 세를 확대해가고 최대 20석 넘게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해서 똑같이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물어뜯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러면 답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뭐 추인하건 추인하지 않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반대합니다. 지지자들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만드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 민주당이 지금 비례대표 위성정당,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걱정했다면 선거법 개정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혼란에 대해서 언론은 민주당에게 비우호적인 정당은 아마도 민주당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죠. 딴 분들 중에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만들면 된다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김용민은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김용민이가 어떤 대안을 마련했느냐? 이 위기에서 민주당을 구원할 방법을 지금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어렵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원칙이 사실. 그래서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그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뭐냐? 궁금하시죠? 예. 우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유권 해석 이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비례대표 후보 전략 공천을 불허하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친절하게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관위가 최근에 내놓은 유권 해석 비례대표 공천도 당원의 뜻을 수렴해서 하라. 네, 이런 내용입니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 멋대로 비례대표 공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당 지도부 멋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을 보면요. 선거 전략을 고려해서 비례대표 후보의 20%를 전략 공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원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에게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은 미래한국당에게 폭격을 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당대표는 당선 안정권의 100분의 20에서 5분의 1이죠. 선거 전략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외에는 중앙위원회의 순위 투표로 확정한다. 중앙위원회의 순위 투표는 말 그대로 당원들 투표입니다. 대표 당원들, 당원 대의원의 투표로 확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의 이 말하자면은 전략 공천은 허용을 했던 건데 이거를 안 된다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말한 겁니다. 예컨대 한 20명 정도가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이라고 치죠. 그렇다면은 20명의 20%는 얼마예요? 바로 4명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4명 정도는 당대표가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4명 모두 빠짐없이 전원 당원의 뜻을 물어서 비례대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당대표는 좀 짐이 세겠죠. 그럼 민주당은 문제될 게 없어요. 당원부터 당대표인 이해찬 대표부터 나의 기득권을 모두 다 내려놓겠다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김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폭탄은 이제 미래한국당이 맞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래한국당은요, 당을 급하게 만들었잖아요.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후보자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전략 공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선관위가 민주당에게 이런 원칙을 시달했어요. 선거인단 구성 대상, 방식, 규모 이거를 당원 당규에 규정해야 하고 대의원과 당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라고요. 그렇다면 민주당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미래한국당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긴다면 그러면 이제 선관위가 후보 등록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개무시하고 그냥 당 지도부가 얼렁뚱땅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한다? 그러면 빠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민주적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투표 절차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우리끼리 공정하게 했으니 선관위 당신들은 닥치고 이거 후보 등록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당이라면 뭐 따로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 대안은 나왔죠.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은 미래한국당은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문제부터 쉽지 않습니다.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해도 민주적 투표를 통해서 후보자의 순위까지 정확하게 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종의 어떤 투표 지침이 있단 말이죠. 아무개를 상위 순번에 당선되게 여러분 표를 달라. 이러면은 그거는 민주적 후보 선출 절차가 아니죠. 민주적 절차가 어긋난 가운데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후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뭘 의미하겠어요? 선관위가 보장할 테니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공정하게 치러서 후보를 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 민주당 지지자들이 미래한국당의 단체로 입당해서 민주당 성향의 후보를 밀어줘서 상위 순번에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오르게 된다면, 사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는 거죠. 미래한국당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비내는 책임당원이 40만 명인데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 40만 명이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한다? 그래서 그 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한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나올 경우 맞대응 차원에서 미래한국당 당원 모집한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자유한국당에 있던 다음에 출마할 생각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안 가요. 그래서 오늘 국고보조금이 이제 결정되는 날인데 오늘까지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못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그렇게 지금 흥행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당원 수가 적단 말이에요. 40만까지도 아니고 한 20만 명 정도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요약합니다. 미래한국당이 창당을 했는데 이 당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입당해서 당원 다수를 점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을 해요. 그래서 이 당원들에 의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미래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선거 때 미래한국당 찍으라고 말 못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개정선거법의 취지, 즉 그게 뭡니까?
지지받는 그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개정선거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꼼수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당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거의 룰은 선관위가 보장한대요. 그렇게 선거의 룰을 깨고 미래한국당이 만약에 지멋대로 지도부가 공천을 한다? 후보 등록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입당을 받아줄까요? 아니 김용민이가 입당한다면은 안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수가 한 20만 명이 입당하면은 그 당은 여러분의 정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개정선거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꼼수를 막는 방법, 돈 들여 괜히 이런저런 논란을 야기해서 할 것 없이 미래한국당에 단체로 입당을 해서 미래한국당을 접수하면 되는 것이다. 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물론 제 주장에 맹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김용민이가 낸 아이디어 어떠십니까? 예, 용칼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는 매일 나온 정치 기사들 중에 선거, 다가오는 4.15 총선과 관련한 기사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현재 어떤 정치권의 흐름들 면밀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광고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우선 만나보실까요? 네. 내가 낸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값비싼 임플란트를 보장해주는 치아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세요? 운전자 보험은 물론이고 비갱신 암보험까지 보험료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보험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 보험 연중 무휴 밤 9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자, 016-360-0689 016-360-0689 02849-9730 02849-9730 여러분 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족하실 겁니다. 신약 소개합니다. 신약. 네. 신발의 약이다 해서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이 아니라 신발의 약이다 해서 여러분 보이시죠? 저기 마치 그 스피커처럼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이크처럼 생기기도 하고요. 자, 땀이 가득 차서 찝찝한 신발 때문에 고생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름뱅이의 휴대용 듀얼 신발 살균기 신발 속의 약 신약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약은 신발 내부의 습기를 자동적으로 진단하고 온풍 대류와 UV로 이중 살균을 해서 신발 내 세균을 최대 99.9%까지 사멸시켜줘서 매일 세탁할 수 없는 신발 내부의 균, 발에서 난 땀으로 인한 찝찝함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또한 신약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2019 우수 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배송 요청 메시지에 김용민 브리핑 방송을 듣고 왔어요 라고 적어주시면 센스 있는 선물 충전기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자, 검색창에서 스마트 름뱅이를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약이었습니다. 김용민의 정치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부터 보려고 하는데 사실 국민일보만 실린 게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기사는 다 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예. 금태섭 지역구를 왜 추가로 경쟁자를 붙여가지고 경선을 치르려 하는가, 이런 제목의 기사는 국민일보에만 실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이전에 서울 강서갑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정봉주를 컷오프 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런 기사가 줄기차게 나왔습니다. 줄기차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그 보도의 바람대로 정봉주 의원은 경선을 치를 자격조차 부여되지 못한 채 퇴출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봉주를 퇴출했으니 금태섭을 당연히 단수 공천을 시켜야 되는데 단수 공천 시키지 않고 강서갑에
추가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를 붙여가지고 금태섭하고 경쟁을 붙이려 하는 것이죠, 당에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금태섭이 미워서 그럴까요? 금태섭이 미워서 그런 것 같다라는 게 오늘 도하신문들의 보도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강서갑 추가 공모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온 금태섭 의원에게 쉽게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당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종의 페널티, 벌칙이라는 것이다. 주류 당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란 분석도 나왔다. 공천관리위원회 후보자 적합도 조사 결과 금태섭 의원의 단수 공천이 가능했지만 당 핵심 지지층의 금태섭 의원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서 추가 공모로 돌렸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는가 하면은 다른 보도에서는 당 공관위의 당 공천관리위원회 후보자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금태섭 의원이 그렇게 많은 당원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네요. 적합도 조사에서는 금태섭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주 전 의원은 최근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출마가 무산됐다. 너희들 때문에 무산됐지. 그렇지? 너희들 때문에 무산됐어. 근데 여러분, 아니 정당이 이런 언론들에 의해서 공천이 결정되고 낙천이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정당은 당원의 의사에 의해서 후보가 되고 후보가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당원들이 지금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흔쾌하게 잘했다, 다음에도 우리를 대표해달라, 이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그 규칙이 되어 있냐면요. 이제 두 명의 후보가 이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명의 후보 사이, 특히 이제 현역 의원이 있고 그 경쟁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둘 사이 여론조사를 붙였는데 20%포인트 차로 그 이상으로 벌어지면은 그냥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서 20%포인트 차 그 안에 있다. 15 내지 10% 차이다. 그러면은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도 제가 보니까 지금 보도를 종합해서 판단해 보니까 20%포인트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상 벌어지지 않았어요. 당원들한테 그렇게 점수를 많이 얻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원들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당원 당규가 그러한데 당연히 경선 붙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김남국 변호사 아시죠? 검찰개혁 이슈가 대두됐을 때 무대 위에 서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성토했던 김남국 변호사, 또 우리 김용민 TV 피아지방법원 화요일 항상 열심과 또 성의를 다해서 방송하는 김남국 변호사 아닙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서울 강서갑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공모에 응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민주당 내부의 민주당 안티인 금태섭에게 지금 맞상대가 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아이고, 너무나 아끼는 우리 김남국 변호사, 혹시 이게 해코지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자, 추가 공모는 이제 2월 19일까지라고 하는군요. 수요일까지라고 하는데 친문 대 비문의 대결 구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 언론들이 지금 누구를 지지합니까? 누구를 지지해요? 금태섭 의원을 확실하게 밀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정봉주 떨고 냈으면은 금태섭한테 공천을 줘야지 왜 그것도 경쟁을 붙이냐? 너 민주당 금태섭 싫으니까 저렇게 경쟁 붙이는 거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은요, 아무런 사심 없이 원리 원칙대로 당원 당규대로 그렇게 규칙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요즘 얼마나 열심히 또 선수로 뛰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그죠? 기사 또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언론들 보세요. 지금 요즘 아주 원팀이에요, 원팀. 여러분, 통상 이제 어떤 전략을 짤 때는 말이죠.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 어떤 분야든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차별화가 되지 않고 남을 추종하면요, 따까리밖에 되지 않죠. 추종자밖에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별로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그냥 다 원팀이야, 원팀. 응? 조중동부터 한겨레 경향까지 다 원팀이에요. 또 진보적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는 뭐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 오늘 다 또 원팀입니다. 다 원팀이에요. 자, 임미리 씨가 오늘 SBS 나갔습니다. SBS야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토건편입니다. 토건편. 자, 오늘 나가가지고 이번 사태 겪으면서 설리 씨가 생각이 났다. 설리 씨가 누굽니까? 악플로 인해서 목숨을 끊은 그분인 거죠. 저는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뭐 민주사회에서 뭐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분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분의 칼럼을 실어준 정신 나간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도 아주 탈탈 털려고 하는데, 지금 언론들이 말이죠, 명백하게 위법을 저지른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고 민주당만 좀 두들겨 패고 있어요. 민주당만. 지금 너무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민주당만 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민주당도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종합일간지에, 국민들이 많이 보는 종합일간지에 민주당은 빼고 투표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칼럼이 실렸으면은 당으로서도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권력을 갖고 여당이 권력을 갖고 언론을 짓눌렀습니까? 언론이 다 원팀인데 짓누른다고 짓눌러집니까? 이 보십시오. 이 고발 사과라 문매에도 사과 않겠다는 민주. 오만 불손하다. 서울신문. 정말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서울신문. 물론 이 신문의 2대 주주가 기획재정부예요. 정부예요. 그래서 뭐 당신들이 뭐 정부 여당을 밀어줘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마음도 없고요. 전혀 그럴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또 지난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그 논조하고 이렇게 다릅니까? 그때는 정권의 나팔수로서 그렇게 열심히 기능하더만, 이 정부 들어서니까 이제 우리도 언론이야 봐줘 이러고 있는 겁니까? 뭐 국민일보는 뭐 그렇다 칩시다. 뭐 경향신문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자, 보세요.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원팀을 앞세워 이견이 있어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다. 야,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다. 언론들,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야. 야, 좀 다른 목소리 좀 내봐라. 그중에서도 조금만 검찰 비판하면, 조금만 정부 여당에게 이롭다고 판단되는 논조를 펴면 매 맞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지도부에 불만이 있어도 대다수 의원들은 알아서 개별 발언을 자제해왔다. 과거 집권 여당이던 17대 열린우리당 시절 제 목소리를 마구 쏟아내고 수차례 지도부 교체를 반복하다가 정권을 빼앗겼던 트라우마가 크게 작용했다. 또 외부 비판은 진영 논리를 앞세워 반박하는 태도를 보였다. 비판 내용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비판한 사람을 공격해서 비난 자체를 무력화해 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의 비판을 왜 새겨들어야 하는데? 왜 새겨들어야 하는데? 너희 언론들이 뭐 그렇게 대단히 존엄하고 거룩해서 너희 언론 말을 들어야 되니? 다 같이 정봉주 때려잡고, 다 같이 금태섭 띄우고, 다 같이 민주당 쓰레기로 몰고, 오늘 좀 다른 목소리를 좀 한번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덕적 우월감에 비판조차 허용하는 민주당, 도덕적 우월감에 비판조차 허용하는 너희 언론들한테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너희나 돌아보라고. 네 얼굴에 묻어있는, 네 눈에 들보나 보라고 말이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건요, 정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어떤 토론의 여지가 없는 일방적인 어떤 옳음과 일방적인 틀림일 때만 가능할 일이죠. 예컨대 봉준호 감독이 수상을 했어요. 일방적인 옳음이죠. 어떤 흉악범이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일방적인 나쁨.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일방적인 나쁨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민주당입니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시비비가 있을 거 아니야. 또 나름대로 상대방도 왜 고소를 했는지, 왜 고발을 했는지 그 논리가 있을 테고 다 그냥 쌩까버립니다. 정봉주가 나오니까 다 쓰레기라고 그러고 다 침뱉고 다 짓밟고 다 묻어버려요. 뭐 이런 나라 언론이 다 있습니까? 전 그래서 이 언론들이 말이죠. 요즘에 누구한테 뭐 먹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혹시 자기만 딴 목소리를 내면 왕따 당할까 봐 뭐 그런 건지. 그럼 혹시 그 대기업 때문인가? 대기업은 이번 총선에서 사실 민주당이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돼요. 그러면 세계일보의 이 기사 제목은 기업에게 휘둘리는 언론들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네요. 기사는 뭐 소개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죠. 세계일보. 민주당 안팎은 어제까지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발 건으로 시끄럽다. 정작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지만 극성 지지 세력은 민주당을 대신해서 임미리 교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잇따라 신고하고 있다. 일부는 임미리 교수에 대한 신상 털기도 거듭하고 있다. 보다 못한 임미리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도한 신상 털기와 왜곡에 나선 분들께 말씀드린다. 밀린 원고도 있고 모친 간병도 해야 한다. 개인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 누구도 그럴 권리가 없으며 감수해야 할 의무도 없다. 이제 그만 해주시기 바란다 했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이제 그만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가 뭐 최근의 일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제 그만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했어요. 심지어는 김용민 막말 파문을 아직도 우려먹는 언론인들한테 제 2명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애들이 커가니 이제는 좀 너그럽게 봐달라. 애들 얘기는 안 했군요. 이제 좀 너그럽게 봐달라. 내가 지금 정치를 그만두지 않았느냐. 언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먹히지 않고 있어요. 이 언론들이 말이죠. 사실을 보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뭐 그런 보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용민이가 뭐 양희은 씨 등 거리의 만찬 진행자들 의자를 빼앗아서 지가 앉으려고 했다. 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언제 거리의 만찬 시즌 1 진행자들 자리를 빼앗아서 제가 앉으려고 했습니까? 전 그런 적 없어요. 진행하고 싶어가지고 환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확인도 없이 그냥 그런 보도를 내요. 김용민이가 그 의자를 뺏었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그 기사를 쉽게 써요. 전화 한 통 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 임미리의 이 말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금을 울렸다면 김용민이의 말도 좀 귀담아 주세요. 이제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해 주시기 바래요. 좀 그만해 주세요. 언제까지 16년 전 그 말 갖고 계속 우려먹겠습니까? 아니 묘비에 제가 적을까요? 김용민이가 살아생전 가장 대중에게 널리 각인시켰던 말 해가지고 묘비에다 적어야겠어. 김용민의 막말을. 임미리가 그렇게 공감이 되면은 김용민도 좀 공감해 주세요. 인간들아. 너희들이 언론인이라면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지사적 어떤 의지를 갖고 살려면 사람을 가려서 판단하지 말고 아이고 이런 일 얘기해서 뭐합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총선 출마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한 점도 뒷말을 낳고 있다. 이곳은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다가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곳이다.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게 했지. 금태섭 의원은 문자 폭탄에 시달려 왔음을 공개했다. 이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 세력을 의시해서 민주당이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확정짓지 않고 금 의원 외에 금태섭 의원 외에 다른 후보자를 더 받겠다고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네. 어이, 그냥 막 써도 되냐? 그냥 뇌피셜 돌려가지고 막 써도 돼? 세계일보는 그래? 통일뉴스신문은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죠. 20%포인트 차. 그거 아니면요. 공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쟁 후보 붙일 수 있어요. 민주당이 그 원칙과 룰대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극성 지지자 탓을 해. 극성 지지자 탓을 해. 여러분, 요즘 원팀인 이 언론들,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겨레 경향까지,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까지 다 한 팀 아닙니까?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정봉주 안 돼. 금태섭 공천해. 우리 앞에 겸손해. 우리 말 들어. 당 지지자 믿지 마. 그들의 애정어린 조언입니다. 그들의 애정어린 조언이에요. 저는 이 나라 언론에 종언을 구합니다. 이들이 왜 그런지 전 알아요. 아니, 정부가 이 언론의 말을 듣질 않으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잘 안 보이면 우리 언론한테 자꾸 이렇게 밉보이면 재수없어, 재미없어, 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나 참. 그들의 애정어린 조언에 애정이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수긍하고 열심히 경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니들이 난립니까? 왜 니들이 난리예요? 물론 이제 금태섭 의원이 당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왜 나를 단수 공천 안 시키냐고 반발하고 뛰쳐나가서 안철수 품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보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보도는요, 아주 정말 우호적입니다. 김성태에 의해서 박인숙이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을 잡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내일은 누구, 모레는 누구,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는. 이렇게 해서 당이 질서를 잡아가고 또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유한국당의 미래통합당인가요? 예, 미래통합당 맞죠? 예,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해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당이 하나가 되고 있다.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민주당은 오만불손하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언론개혁이 얼마나 절실한가. 검찰개혁에 이어서 언론개혁이 얼마나 절실한가.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실상, 그 위험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 정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